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이제 법인세 마지막 이론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제가 법인세 어렵다, 이론 여러분이 힘들 거다 이렇게 겁을 많이 이렇게 막 줬었는데 막상 이렇게 다 해보니까 어떻게 좀 할만하다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그래도 처음에 너무 이 소득 처분이라던가 세무 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힘들었던 것 치고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오니까 할만하구나. 아,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데 라고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산 구조 이제 끝까지 좀 정리를 총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랑 같이 법인세 맨 첫 시간에 35페이지에서 봤던 그 계산 구조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 거예요. 계산 구조를 한번 다시 볼게요. 그때는 처음 봐서 너무 생소하고 뭐 낯선 용어들이고 이래가지고 눈에 쏙쏙 안 들어왔을 텐데 요번에는 어떤지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당기 순이익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습니다. 당기 순이익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손익계산서에서 확정된 당기순이익이 넘어오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세무조정을 가산하는 세무조정이 뭐죠? 입금산입, 손금불산입은 더해주고, 차감하는 세무조정인 손금산입, 입금불산입은 이렇게 빼줄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계산이 되겠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다가 2월 결손금을 뺄 거고요. 넘어온 2월 결손금들. 2월 결손금을 차감을 할 거고, 과세를 아직 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하고 그리고 소득을 좀 차감을 해주는 소득 공제를 뺄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과세표준이 나와요. 요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과세표준이 나온다. 과세표준은 우리가 다른 세법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과세 요건 중에 하나예요. 이 과세표준에다가 뭐를 곱할 거냐면 세율을 곱할 거죠. 그쵸? 요렇게 법인 세율을 곱할 거고, 세율을 곱하고 나면은 산출세액, 세금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산출세액이 계산돼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또 깎아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세액공제 감면 이런 거예요. 세액공제라던가 감면을 일단 적용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이렇게 좀 붙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확정적으로 총 부담세액이 나와요. 총 부담할 세액, 내가 부담해야 되는 총 세액, 법인 세액 이렇게 계산이 돼요. 요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요게 결론인데 내가 미리 냈었던 법인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원천징수라던가 중간예납 금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차감을 할 건데, 걔를 우리가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먼저 냈던 세금까지 차감을 하고 나면은 이제 비로소 진짜 내가 내야 되는, 요번에 내야 되는 차감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여러분 단계가 어떻게 구분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딱 여기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까지 배운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저랑 한 게 세무조정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얘기 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는 세무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고, 사실은 우리가 수험 단계에서는 요까지만 공부하시는 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출하는 것까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단계예요. 근데 세금을 실질적으로 깎을 수 있는 단계는 요 아래 단계에 있거든요. 실무에 가면은 사실 얼마나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을 많이 받느냐 이런 것들 검토하는 게 사실은 더 이제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되는 거죠. 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하고 나면 2월 결손금하고 각종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빼고 나서 이제 드디어 과세표준이 계산이 돼요. 그쵸? 그런 다음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세액이 나오고, 뺄 거 빼고 더하고 더할 거 더하고 미리 낸 거 빼고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세금이 간다는 얘기죠. 요 구조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눈에 좀 들어오셔야 되고, 문제가 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하여라, 과세표준을 구하여라, 산출세액을 구하여라, 최종적으로 차감 납부할 세액을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특정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가, 뭐를 빼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한 방에 그냥 수르륵 하고 끝내버려 볼 겁니다. 교재 볼게요. 105페이지. 105페이지가 아니라 103페이지.
103페이지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101페이지네, 101페이지. 자, 101페이지에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부터 볼 거예요. 과세표준의 계산은 여기 있죠?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구했으니까 2월 결성금, 비과세, 소득공제 여기까지 살펴볼 겁니다. 자, 2월 결성금은 올해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분명히 출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개정이 주요한 것들이 개정이 되면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월 결성금이 올해 개정이 있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2020년부터 발생한 2월 결손금은 2020년부터 발생한 2월 결손금은 15년 내에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까지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옛날부터 2019년까지 발생하는 거는 이 순서에 맞게 좀 적을게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2019년까지 발생한 거는 기존에 이제 10년 내에 2월 결손금 공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2020년부터는 개정이 돼가지고 요 이후에는 15년까지 이렇게 이제 공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교재 한번 읽어보시면 2월 결손금이라는 거는 손금 총액이 입금 총액보다 큰 경우에 우리가 결손금이라 그러고 요 결손금을 당해에 처리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걸 2월 결손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2월 결손금을 언제까지 공제할 수 있느냐가 102페이지에 나오는데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내에 그러니까 15년 내에 결손금을 공제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2020년부터 개정이 된 거다. 그리고 당연히 작년까지 이미 공제가 되어서 사용이 된 2월 결손금을 또 공제하면 안 되겠죠. 그 내용이 있는 거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2월 결손금도 내가 1억 원의 2월 결손금이 넘어왔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체를 다 공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도가 있는데 한도가 당해년도 소득의 60%까지가 한도입니다. 자, 한도가 있는데 소득의 60%까지만 2월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만약에 1억이다. 2월 결손금은 최대로 많이 받아봤자 6천만 원까지만 공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전액을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도 적용 제외 대상은 100% 공제를 할 수 있다. 2월 결손금. 그 밑에 있는 거는 가볍게 읽어보세요. 외워야 될 정도의 중요성이 있진 않아요. 예제 봅니다. 자, 2월 결손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 2월 결손금이란 법인의 이전 사업연도에서 발생되어 해당 사업연도로 2월 된 결손금을 말한다. 맞죠? 깔끔하게 설명했고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의 2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맞죠?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되는 2월 결손금은 발생한 사업연도에 관계없이 차감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감이 가능한 연도가 있었죠. 지금 요거는 이제 잘못됐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되는 2월 결손금은 단기 이전까지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되지 않은 2월 결손금이어야 한다. 이전에 차감되지 않은 애를 까야지 이미 써먹었는데 걔를 또 까면 안 되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옆에 보면 이제 비과세 소득하고 소득공제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비과세 소득이라는 거는 소득을 그러니까 과세 소득으로서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과세를 포기한 걸 비과세 소득이라 그러고 요건 열거가 좀 돼 있습니다. 무슨 공익 신탁 목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2월 결손금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거는 103페이지 두 번째 줄 보세요. 비과세 소득은 다음 연도로 2월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올해 뺄 거면 빼고 뭐 빼는 게 넘치면 그냥 내년으로 넘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2월 되지는 않고. 자, 소득공제는 뭐예요? 소득을 그냥 바로 차감해주는 내용들이 있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법인세 뭘 구하래요? 과세표준을 구하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비소 2월 결손금 소득공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빼는 것까지 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되는지를 어디까지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억 원이래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이미 세무조정 단계까지 다 끝낸 요 단계죠. 요 단계. 여기에가 이제 1억 원이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비과세 소득은 차감을 해줘야 되잖아요. 500만 원을 차감을 할 거고 2월 결손금은 한 번도 공제되지 않은 거고 사업연도와 금액은 다음과 같대요. 자, 21기가 2021년이니까 8기는 언제일까? 2008년이겠네. 얘는 2010년이겠네.
얘는 2011년이겠네. 얘는 2012년이겠네요. 발생 연도가. 자, 언제까지 공제된다 그랬어요? 2019년 이전 거는 10년 동안 공제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2018년까지 공제가 가능하니까 올해는 안 돼. 얘는 2020년까지 되니까 올해 안 되죠. 얘는 2021년까지 공제가 가능하니까 10년 동안이니까 얘 되고 얘도 될 거예요. 두 개 다 되는 거지. 얘도 2022년까지 공제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얼마가 차감돼요? 2월 결손금이? 차감 가능한 2월 결손금은 1,300만 원입니다. 자, 요렇게 빼면은 어려운 거 아니네. 1억에서 5 빼고 1,300 빼면은 8,200만 원이에요. 과세 표준 8,200만 원이다. 요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시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2월 결손금이 언제까지 반영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104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이 나와요. 이제 과세 표준 구했잖아요. 뭐 해야 돼요? 세율을 곱해야 돼. 근데 세율을 104페이지에 봤더니 여러분, 세율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세율이. 보니까 2억 원 이하까지는 10%, 2억 원 초과하는 거는 2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세율이 10%에서 전체 몇 프로까지예요? 제일 높은 게 25%까지인데 우리가 그래도 법인세 공부를 시험 볼 때 계산을 하실 수 있으려면 그래도 상식적으로 요 정도만 다는 암기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2억 원까지는 10%, 2억 원 초과, 2억 원에서 200억까지는 20% 딱 요거 두 개 정도는 기억을 합시다. 2억 원을 기준으로. 아시겠죠? 요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속 보겠습니다. 예제 봅니다. 자, 예제. 이번에는 뭐를 구하라 그랬냐면 줄이 저절로 거져 있네. 과세 표준하고 뭘 구하래요? 산출세액을 계산을 하래.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세 표준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산출세액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 지금 이번에는 2억 5천으로 나왔어요. 똑같이 위치 헷갈리지 않도록 세무조정까지 끝낸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 2억 5천이래요. 공제 가능한 2월 결손금까지 판단을 해줬네요. 1,000만 원이랍니다. 자, 비과세 소득 어떻게 들어갈까요? 2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네. 그러면 자, 과세 표준이 얼마가 나와요? 2억 5천에서 1,000만 원 빼고 200만 원 빼면은 2억 3,800이에요. 2억 3,800만 원이 얘가 뭐다? 과세 표준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세율을 곱할 건데 여러분 2억 원까지는 10%, 2억 원 초과는 20%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 2억 원까지는 10%, 2억 원 초과한 3,800에 대해서는 20% 요렇게 해서 요거 두 개 이제 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직관적으로 계산하기가 쉬운 거고 교재 한번 보시면 그 표에서 이제 세율 칸에 보면 2억 원 초과해서 200억 원 이하가 2천만 원 더하기 2억 원 초과하는 그 곳에 20%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왜냐면 결국에 얘가 2천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더하기 얘를 하라 이거니까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굳이 외우거나 하면 그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풀기만 하시면 된다. 계산해 볼게요. 3,800에 20%를 하면은 760만 원이고 2천만 원을 더하면 2,760만 원이 나와요. 산출세액이 그래서 2,760만 원 이렇게 나온다. 뭘 구하는지를 좀 잘 살펴보자. 자, 105페이지 갑니다. 됐어요. 쑥쑥 넘어오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쭉 내려왔어. 자, 이번에는 뭘 구한다? 차감 납부할 세액까지를 구해볼 거예요. 105페이지 보면 여기까지 이제 쭉 구할 건데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105페이지에 보면 세액공제가 있고 뒤에 이제 세액감면이란 내용이 있는데 요거 두 개는 좀 용어 자체를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용어를. 그러니까 용어가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게 막 시험 문제 나온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어떤 게 세액공제가 어떤 게 세액감면인지는 좀 감을 잡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회사가 규모가 다를 수 있잖아요. 적용받는 회사마다 규모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 회사는 우리 회사는 세금이 1억 원 나오는 회사입니다. 산출세액이 1억 원이라고 쳐보세요. 자, 산출세액이 1억 원이야. 이번에 법인세 내야 되는 세금이 1억 원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야. 자, B 회사는 좀 규모가 커가지고 10억 원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산출세액이 계산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계산된 거잖아요. 산출세액이. 자,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세액 공제를 뺄 거고요. 그리고 세액 감면을 뺄 거거든요. 요거는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회사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해당되고 어떤 것들이 해당되지 않는지는 이제 판단해서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세액공제부터 예를 들어볼게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은 조특법에 많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특법에 보면은 우리 회사가 투자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준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투자세액공제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A 회사에서 1억 원의 기계장비를 샀다고 쳐보세요. 1억 원. 1억 원의 기계장, 동그라미 6개 뺀 1억 원. 1억 원의 기계장비를 투자를 했으면 이 투자한 것에 10%를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럼 얼마를 세액공제 해줄까요? 1,000만 원을 세액공제를 해줄 겁니다. 자, B 회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억 원의 장비를 샀습니다. 기계장치를 샀어요. 그럼 똑같이 1,000만 원을 세액공제로 해줘요. 자, 우리 회사의 규모는 서로 다르지만 내가 투자한 금액이 같으면 세액공제 금액도 이렇게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이 적용되는 사안에 따라서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액감면은 무슨 개념이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은 어떤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액감면을 해주겠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다 제조업이라고 쳤을 때 세액감면은 우리 회사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1억 원에 20%를 세액감면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얼마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지? 2천만 원 세액감면 받을 수 있어. 밑에는 10억 원이잖아요. 10억 원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감면 해주겠다. 얼마? 20%면 2억 원.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야, 세액감면은. 그러니까 세액감면은요, 우리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감면받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비율로 감면해 주는 거니까. 근데 세액공제는 이렇게 내가 투자한 혹은 정해져 있는 이 사안이 같다 그러면은 그 금액까지는 우리 회사의 규모하고 상관없이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이제 이렇게 가는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한 감을 잡으시고 105페이지 넘어와 볼게요. 자, 세액공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외국납부 세액공제하고 뒤에 넘어가서 보시면 재해손실 세액공제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자, 우리 범위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액공제는 뭐가 있냐면 외국납부 세액공제하고요. 외국납부 세액공제하고 재해손실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납부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얘도 사례를 그냥 하나 들어볼게요. 이야기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기처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해커스가 중국에다가 중국 자회사를 하나 만든 거예요. 자회사라는 거는 우리 한국에서 해커스 코리아에서 주식회사 해커스라고 치면 얘가 이제 100% 출자를 한 거죠. 100% 출자를 한 거예요. 내가 중국 해커스의 100% 주주란 얘기예요.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 중국 가서 중국인들한테 중국어를 가르친 거야. 갑자기 대박이 난 거야. 한국 사람이 와서 중국어를 가르치네?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중국에서 얘네가 100억 원의 매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중국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100% 주주니까 이 100억 원을 배당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올 수 있지. 내 회사인데. 근데 문제는 중국에서 100억 원을 벌었으면 가만 냅두겠어요? 가만 안 냅둬. 예를 들어서 중국의 세율이 잘 모르겠어요. 그냥 10%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1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는 텍스로 중국에다가 세금을 얼마를 낼 거냐면 10억 원을 이미 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100억을 벌어갖고 10억 원을 냈다 치면은 나한테 배당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예요? 90억. 왜냐면 현금으로 들어올 거니까. 현금으로 배당이 들어올 거니까 90억이 들어올 거야. 중국에서 100억을 벌었지만 세금으로 10억을 냈으니까. 이해되시죠?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니죠. 근데 한국에서 내가 배당을 가지고 왔더니 얘를 배당으로 갖고 왔더니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야,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이다. 너네 주식회사 해커스가 90억 원에 대해서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과세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90억에다가 나는 또 10%를 때릴 거야. 가정하는 겁니다. 10% 세율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법인 세율이라고. 그래갖고 9억 원을 또 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내가 지금 중국에서 번 돈 100억에 대해서는 한 번 과세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저 돈을 그냥 갖고 왔을 따름인데 어차피 얘는 내가 투자해서 우리 둘은 한 몸이나 다름없는데 느낌상 심정적으로는 또 9억 원을 내라니 그러면 동일한 100억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이중으로 과세된 게 아닙니까? 이 얘기죠. 105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국내와 외국에서 이중으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내국 법인은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다 과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지금 배당이 들어왔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것에 대해서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그냥 들어보십시오. 일단은 이 중국에서 낸 세금 금액에 대해서 입금 산입을 시켜줘요. 입금 산입을. 이렇게 해서 야, 너 중국에서 10억 냈다며? 입금 산입을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일단 100억을 만듭니다. 왜 100억을 만드냐? 원래 중국에서 벌어들였던 이 100억만큼의 소득에서 다시 시작을 해보는 거야. 다시 시작해서 자, 우리나라에 와서도 너 10% 세율을 매겨야 돼. 그러면 너 원래 이제 10억을 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 중국에서 10억을 냈구나 하고 여기에서 10억을 차감을 해줍니다. 요렇게 해서 이중납부를 조정하는 거예요. 얘가 뭐다? 외국납부 세액 공제입니다. 개념만 이렇게 잡으세요. 105페이지 보면 계산하는 그 박스가 있는데 계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이중으로 법인세 부담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개념이구나 까지만 아시면 되고 106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재해손실 세액 공제는 뭐냐면 우리 그 회사에서 오래 사업을 하다가 막 태풍을 맞은 거예요. 막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지. 그래가지고 막 기계라던가 건물 같은 게 부서졌습니다. 공장 건물 같은 게. 그랬을 때 우리 사업용 자산가액의 20% 이상을 소실했을 때, 자, 재해손실 20% 이런 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20% 이상 자산이 날아간 거야. 막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그 자산가액을 공제를 해주겠다. 세액으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그 정도 내용. 자, 세액감면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특정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일정 금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산출세액에다가 감면 비율을 곱하죠. 그죠?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감면 비율을 곱하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얼마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이 달라져요. 세액 감면이.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저한세. 최저한세는 자, 어떻게 최저한세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요렇게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산출세액이 나왔는데 보세요. 얘 B회사를 생각을 해볼게요. A회사를 생각을 해봅시다. A회사에서 산출세액이 나왔는데 1억 원이 발생해서 세액공제로 1,000만 원 더 까지고 세액감면으로 2천만 원 더 까진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1억 원에서 1,000만 원 더 까지고 2천만 원 더 까져가지고 실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이제 7천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공제도 있었다고 해보죠. 여러 가지 다른 공제도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내가 공제나 감면을 받은 사항이 여러분 공제 감면해주는 거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특히 조토법을 보면은 이제 청년 고용 지원 공제 이런 게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한 명 채용하면은 막 그냥 한 명당 1,000만 원씩 막 깎아줘요. 진짜 장난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웬만한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법인세가 빵원인데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도 지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온 세금보다 법인이 실효세율로 누리는 건 굉장히 낮습니다. 법인세는 진짜 많이 안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공제 감면으로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깎이는 회사들도 있어요. 이렇게 빵원 이런 식으로. 진짜 청년 채용 많이 하고 이래버리면은 막 공제가 넘쳐나서 이월되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가 산출세액이 1억 원이 나왔는데 공제감면 너무 많이 받아갖고 세금을 낼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건 좀 마음이 그런 거야. 국가 입장에서. 그래서 야, 너 아무리 공제감면을 많이 받아도 있잖아. 최소한 한 7% 정도는 세금으로 좀 내는 게 양심적이지 않겠니? 이렇게 해서 너 그래도 7%면 얼마야? 한 700은 내자. 그래가지고 공제감면을 너 그냥 93만 받아. 이런 식으로 최저한으로 세금을 내게끔 규정해 놓은 게 최저한세예요. 그러니까 최저한으로 요만큼은 좀 세금을 내자. 요게 이제 업체 규모에 따라서 7%, 10%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요 최저한 세율은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드린 거고 교재 한번 보세요. 최저한세 세 번째 줄 읽어볼게요. 자,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도 최소한 세법이 규정한 일정 한도의 세액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었고요. 기납부세액 볼게요. 자, 기납부세액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중간예납, 그 다음 원천징수. 요것도 딱 문제 나오기가 좋겠죠. 개수가, 수시부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기억하세요. 미리 법인세를 납부한 거죠. 중간예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법인세 신고를 여러분 법인세 신고를 언제 하냐면 사업연도에
사업연도가 만약에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치면 물론 법인세 사업연도는 정관에서 정해진 거대로 되고 그 다음에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를 하면 되고 아무것도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해지죠. 이렇게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인세 신고를. 그래서 이제 보통 3월 31일이 법인세 신고 기한이에요. 보통은 이래요. 근데 1년에 이렇게 한 번을 내니까 너무 이제 세수 확보하는데도 번거롭고 세부담도 한꺼번에 내니까 좀 납세자들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요. 1월에서 6월까지의 상반기 6개월만큼을 이 6개월은 1월에서 6월이 될 수도 있고 회사에 따라 달라요. 회사가 예를 들어 4월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4월부터 이렇게 잘라갖고 6개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을 중간연합 기간으로 해서요. 법인세를 한번 신고 납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6개월이다 그러면은 2달 내에 그래서 보통 법인 1월부터 12월 법인이다 그러면 8월 31일까지 중간연합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하거든요. 이렇게 중간에 납부한 거는 나중에 실제 법인세 계산했을 때 빼줘야 되겠죠. 그쵸? 빼줘야 돼. 자, 그리고 원천징수는 뭐예요? 우리가 이자소득 같은 거 제가 설명드렸죠. 이자소득을 줄 때 상대방이 나한테 예를 들어 은행이 나한테 이자소득을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은행이 나한테 이자소득을 주면 은행은 그 이자 수입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가요. 내 세금을 떼가서 대신 걔가 세무서에 납부를 해줍니다. 그 은행이 나한테 떼간 이 세금은 법인세죠. 미리 낸 법인세죠. 그거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겠다는 겁니다. 교재 볼게요. 106페이지에 중간연합 보시면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6개월의 기간을 중간연합 기간으로 해가지고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한번 해야 됩니다. 자, 중간연합 기간으로 해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107페이지 원천징수 보세요. 두 번째 줄에 금융회사 등이 미리 떼어낸 세금을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된다는 거고 수시부과는 별거 아니고 그냥 법인세 포탈 우려가 있는 법인이 수시로 이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고 만약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07페이지 법인세 신고 보겠습니다. 신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연도 종료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말일로부터 3개월. 자, 법인세 납부는 법인세 신고도 하면서 요때 이제 신고도 하면서 같이 납부도 하셔야 돼요. 납부까지 같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납부는 분납을 할 수가 있어요. 세금이 되게 크면 절반으로 잘라갖고 이제 분납을 할 수 있는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납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금이 1,500만 원이 나왔어요. 법인세가. 최종적으로 납부할게 요게. 최종적으로 납부할 게 1,500만이 나왔으면 1,000만 원은 3월 31일까지 내고 나머지 500만 원은 4월 31일까지 낼 수 있다 이거고 중소기업이면 5월까지 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법인세 분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번 시간에 정리해드린 게 당기순 이익부터 이렇게 쫙 차가감 납부 세액까지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법인세 계산까지 한번 끝내봤습니다. 우리가 사실 중요한 거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요 세무 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입금산이 뭔지, 입금불산이 뭔지, 송금산이 뭔지, 송금불산이 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하시고요. 2월 결손금 부분에서는 계정이 있었으니까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요 포인트별로 계산하는 문제가 혹시 나왔을 때 어디까지 계산해야 되는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가볍게 정리하는 수순으로 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법인세 저랑 같이 한 7시간 정도에 걸쳐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은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회계관리 수준에서는 법인세 범위를 넣을 수 있는 좀 한계가 있어요. 사실 이것보다 정말 여러분들은 그 어떻게 보면 법인세 맛만 봤다. 어떤 기본적인 틀만 조금 한번 건드려봤다. 요 정도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사실 더 깊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훨씬 많다. 근데 그만큼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재미있는 문제도 많다. 하지만 요 정도 우리 회계관리에선 시험 볼 수 있는 수준으로는 충분하니까요. 법인세 복습 잘 하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쭉쭉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연습 문제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실력을 이렇게 검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법인세 관련해서도 문제가 한 70문제 정도 나와 있거든요. 복습하시고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제가 요걸 이제 2개 정도로 잘라가지고 문제풀이 영상도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